여보세요? 교수님, 저 잡 오퍼 받았어요. 야, 진짜 축하해. 웬일이니? 야, 안 그래도 걱정했는데, 야, 진짜 축하한다. 아니, 오늘 아침에 채한테 전화 받고서 막 엄청 좋아했는데, 전화 끊은 후에 채여가 이메일로 이것저것 막 적어서 보내주더라고요. 이거 아무래도 연봉 협상 뭐 이런 거 하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, 맞죠? 그렇지.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. 어떡하죠? 그건 진짜 잘하는 사람은 너무, 너무 잘하는데, 사실 나도 그게 제일 약한 부분이거든. 어떡하냐? 그러면 협상 뭐 하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바로 오케이 할까요? 뭔 소리야. 그러면 안 되지. 협상은 우선 해야지.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, 내 주위에 협상 잘한 사람들, 케이스들이 있어가지고, 그거 좀 알려줄게. 진짜요? 교수님, 그럼 그거 좀 알려주세요. 김 교수들의 시시콜콜. 안녕하세요. 통김 김양숙입니다. 안녕하세요. 광김 김유정입니다. 자, 오늘 수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새로운 채널 오리지널 시그널송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드디어 우리에게도 음악이 생겼습니다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저 초등학교, 중학교 동창인 친구가 현재 영화 드라마 작곡가로 활동 중이거든요.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이제 경성 크리처. 들어보셨겠지만 넷플릭스의 기대작. 그리고 미끼라고 이미 시작한 걸로 알거든요. 허성태 배우라고 러시아어 잘하는 그 배우 있거든요. 그 배우랑 장근석 배우 주연하는 쿠팡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 그거 작업 끝냈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한지민 배우랑 이민기 배우 나오는 힙하게라고 가제가 붙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두 배우들 주연하는 드라마 이게 음악 작업을 세 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고 해가지고 사실 제가 처음에 이거 팟캐스트 하면서 앞에 시그널송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미안해. 나 지금 너무 바빠. 이것도 하고, 바쁠 이것도 수 하고, 이것도 하고, 있어.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미안해서 부탁을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일 다 끝나면, 그러면은 시간 될 때 좀 해주면 너무 고맙겠다. 그래서 이제 말만 해놓고 그냥 일단은 저희 다른 뭐 로열티 프리 음악 찾아가지고 대충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. 그런데 이 친구가 며칠 전에 경성 크리처 그 작업하다가 그래요? 너무 음악 만드는 것 자체가 무섭다고 잠깐 머리 식힐 겸 해가지고 딱 만들었다면서 어머. 그 카톡으로 약간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오다 죽었어 하면서 얘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 음성 파일 하나를 뚝 보내주더라고요. 와. 예, 그렇게 고퀄의 그 시시콜콜 시그널송이 저희에게 왔습니다. 김 교수들의 시시콜콜. 와. 아니, 그냥 잠깐 머리 식힐 겸, 아니, 뚝딱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? 역시, 정말 너무 감사한 재능 기부입니다. 제 최애 드라마인 아예 해방일지 그 음. 드라마의 OST에도 세 곡이나 작곡을 한 그런 친구라 정말. 정성 크리처는 약간 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거 만들고 있으니까 이제 애들이 엄마 너무 무서워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고 잠깐 쉬자 하면서 저희 시그널송이 탄생했다는 그런 탄생 비화가 있답니다. 저희 친구가 사실 시나몬 썬데이라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거든요. 친구는 막 야 절대 홍보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예, 여러분 시나몬 썬데이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연정아, 듣고 있지? 진짜 고마워. 우리 팟캐스트 이제 대박 날 일만 남았다. 저는 홍김의 친구 강김입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
자, 드디어 오늘 슬기로운 직장 잡기 편 마지막 편이네요. 그러네요. 오퍼를 받은 후에 꼭 챙겨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. 이제 성공적으로 온 캠퍼스 마치시고, 그리고 오퍼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도 몇 가지 중요한 관문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연봉 협상이거든요. 사실 저도 참 약한 부분이긴 한데,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? 광기임이나 저나 사실 연봉 협상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언을 딱 해주기가 좀 그런 사람들인 게 저희 둘 다 연봉 협상 참 못하거든요. 못하죠, 못하죠.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특별히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돈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돈 얘기를 꺼내면 이 사람들이 나를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알려나? 뭐 이런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일반화시키기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아는 교수 친구들 중에서 이제 연봉 협상을 혼자 힘으로 진짜 잘한 경우는 잘 보지 못했거든요. 그래서 주위에서 팁도 구하고 뭐 이러면서 좀 연봉 협상을 잘한 케이스도 좀 많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왠지 좀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그 한국인 정서상에서는 이제 예의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막 고민도 하게 되고 또 내가 너무 세게 막 나가면 저기서 그럴 일은 절대 없지만 없었던 일로 하자 뭐 이럴까 봐 괜한 걱정을 좀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죠? 맞아요. 저도 이제 이번에 텍사스로 옮기면서 연봉 협상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진짜 돈 올려줬다가 했다가 야, 내가 너는 못 부르겠다 이럴까 봐. 진짜 못했는데. 아무튼, 기본적으로 꼭 체크해야 되는 정보들 바탕으로 이제 내가 타당하게 요구를 하는 건 제가 이제 끝난 사람이지만 또 절대 오버가 아니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, 저는. 예를 들면 도시마다 평균 생활비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. 뉴욕인 경우에는 물가가 엄청 비싸잖아요. 그에 비해 텍사스는 당연히 아파트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그런 웹사이트를 체크해서 그 학교가 있는 도시, 그리고 그 학교랑 가까운 주거 도시의 평균 생활비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거든요. 처음에 학교 쪽에서 부른 연봉이 평균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연봉 협상에 들어가야 되겠죠. 맞아요. 특히 조교수 첫 몇 해 동안은 처음 임용된 곳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때 옮기는 학교에서 이제 부르는 연봉이랑 지금 학교에서 받는 연봉이랑 그것도 비교를 해 보셔야 되고 옮기려고 하는 학교에서 연봉을 너무 적게 받는다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협상을 시도해야 됩니다. 말 그대로 이제 경력직으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죠. 근데 협상을 할 때 주로 학과장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떤 톤으로 얘기를 해야 할 건지도 좀 고민이 되잖아요. 이제 너무 강하게 나가면 좀 말 그대로 싸가지가 없어 보일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너무 약하게 보이면 또 협상이 좀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맞아요, 맞아요. 저는 사실 처음 조교수 이제 잡아서 갈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이메일도 전부 다 봐주시고 또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랑 광김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도 교수가 똑같습니다. 저희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진짜 말빨, 글빨 막 끝장으로 좋은 분이시라 진짜 노련하게 협상 이메일을 이렇게 리뷰하고 수정해 주고 그랬어요. 거의 그때만큼은 지도교수의 협상 아바타가 되어서 막 움직이는 느낌, 뭐 그런 걸로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,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협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네,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질문이 이제 몇 가지 그 학교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해야 될 것들 협상할 때 그 드래프트를 써서 지도교수한테 보내주면 지도교수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써줘가지고 그걸 거의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보냈던 것 같은데 보면은 야, 이 정도의 랭킹이 되니까 뭐 이렇게 답변할 수 있지 하는 너무 그런 것도 많아가지고 아니, 내 주제에 이런 거를 요구할 수준은 아니다 해서 슥 지우고 보낸 적도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. 근데 아무튼 이번에 텍사스 옮길 때 이제 다시 지도 교수님이랑 연봉 협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돈 얘기하는 게 좀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은 인도 분이시거든요. 그러니까 다 안다.
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런 연봉 협상을 잘 못하는데 미국에서는 이 연봉 협상하는 거를 그게 돈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팁을 주셨는데 이제 연구하시고 논문을 쓰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니고시에이션 할 때도 그냥 단순히 야 돈을 더 줘라 이런 게 아니라 그 객관적인 자료를 찾는 거죠. 뭐 생활비라든가 물가라든가 그리고 텍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왜 내가 샐러리를 더 받아야 되는지 그런 자료를 제시하면서 협상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특히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프로보스트 오피스 거기서 이번에 뽑을 포지션에 하이어 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연봉의 상한선이 얼마라고 딱 정해져서 내려온다고 들었어요. 체어가 이제 여러 가지 연봉을 비롯해서 모든 이제 자기들이 오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메릿이랄까 그런 거를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체어와 계속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 그 체어는 그 위에서 내려온 그 상한선의 샐러리 거기보다 항상 좀 낮게 부르는 거로 시작을 합니다. 왜냐하면 체어 입장에서는 반드시 연봉 협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. 그래서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건 진짜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아까 광김이 얘기했지만 대신 더 받아야 하는 이유를 얘기할 때 그 이유가 타당해야 한다. 그거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체어가 미안한데 이 이상은 진짜 줄 수 없다. 얘기할 때는 그건 정말로 그 이상은 학교 측에서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할 확률이 클 거예요. 뭐 예를 들어 나는 만불을 더 불렀다. 연봉 협상할 때. 근데 이제 거기서 5천이라든지 뭐 4천이라든지 뭐 그거까지는 줄 수 있다. 그러면 아마 그게 룸이었을 거예요. 그 상한선과 오퍼 처음에 나갔던 그 연봉과.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,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게 정확하다. 이게 모든 학교마다 다 똑같이 적용된다. 이런 거는 제가 일단은 책임을 질 수는 없고요. 왜냐하면 제가 체어 경험도 사실 없고, 그냥 서치 커미티 하면서 이렇게 주워들은 얘기인지라,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하지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연봉 협상은 일단은 해라. 그걸로 결론을 좀 내고 싶네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. 네, 제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번 텍사스 주립으로 옮길 때 박사과정을 했던 학교에서 그때 저희 교수님으로 패컬티로 계셨던 교수님 한 분이 지금 현재 지금 옮긴 텍사스 주립대학의 설치 커미티셨거든요. 그래서 사실 그분이랑 핸드폰 번호 이제 알고 있으면서 연봉 협상에 대해서 그분이랑 많이 얘기했고 또 실제로 저한테 이제 문자로 뭐 연봉 협상이든 뭐 혹시 그 최여한테 말하기 힘든 것들이 있으면 자기한테 먼저 물어보라고 편안하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연봉 협상 전에 그분이랑 한번 문자로 좀 주고받았었거든요. 이 오퍼에 대해서. 근데 제 오퍼 금액을 듣고는 뭐, 그 정도는 잘 받은 거다. 뭐,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더 추가해갖고 연봉 협상을 하는 건 좀, 그런 것 같다라고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시더라고요. 아, 그때는 진짜 급하게 학교가 과가 없어지면서 제가 옮겨야 되는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뽑아주는 것만 해도 진짜 감지덕지다. 제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주워주시는 거잖아요. 이런 와중에 내가 어디 감히 협상을, 너무 감사하신 분들인데, 어디 협상을 이러면서 전혀 협상을 진짜 제가 한 곳을 지원했고, 이 한 곳에서 연락이 온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내가 협상을 하면 찝찝하니까.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후회가 되고, 좀 이따 나중에 말하겠지만, 저랑 같이 하이어 돼서 들어온 친구는 내고의 여왕? 그래서 아무튼 엄청 잘 내고를 하고 들어왔더라고요. 근데 아무튼 여기서 팁은 인사이더랑은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. 이런 얘기를 듣고 그 내고를 하게 되면 되게 부정적인 것 같아요. 네, 찝찝한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는 거겠죠. 그리고 연봉 협상 외에도 스타트업 펀드라고 그 처음 하이어 되는 사람에게는 이제 연구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재정적인 보조를 보통 해주는데요. 그거 같은 경우에 이게 타우슨 저희 학교는 주립대라서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어요. 그래서 협상의 여지가 거기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하지만 이제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주 좀 짜잘한 요구, 그러니까 아이템들
그런 거는 일단 다 얘기를 해보긴 했던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제 통계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제가 연구할 때 필요한 뭐 몇 가지 이제 뭐 자료라든지 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돈은 사실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디파트먼트에서 좀 유도리 있게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버젯이 있으면은 사실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하거든요. 왜냐면 그 버짓은 안 쓰면은 사라지는 돈이기 때문에 과 입장에서는 그거를 굳이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세세하게 다 요구를 했던 것 같고,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를 쓰는 게 뭐가 있다.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제가 이런 협상을 한다고 하면 캔버라고 하든지 뭐 온라인상에 이제 그 서비스 제공하는 여러 이렇게 뉴스 크롤링 하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제가 PR을 가르치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학교 측에서 라이센스를 이렇게 유니버시티 와이드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 얘기를 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, 그러니까 내고를 할 수 있는 룸이 있는 것들이 뭔가 그 리스트가 좀 빠진 것 같은데, 아까 말했지만 연봉, 그것도 어느 상한선이 있는데, 그 상한선에 대한 것들은 이제 내가 어떻게 서제스트를 하면서, 저희 친구 같은 경우에는 10,000불을 더 네고시에이션 연봉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10,000불을 높여보려니까 그쪽에서 5,000불을 깎아주고, 5,000불을 올렸는데, 아무튼 연봉도 그 룸이 있고, 아까 말했던 스타트업 펀드 그런 것도 기간을 좀 길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금액을 좀 올린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고, 트래블 펀드 그것도 어느 정도로 올려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룸도 좀 있고, 서머 샐러리를 좀 더 주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서머 샐러리를 나 1년간 내가 지금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로 처음 가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머 동안에 강의를 못 한다. 그러니까 서머 샐러리를 좀 줬으면 좋겠다. 그래서 서머 샐러리를 1년이나 2년 동안 받는 경우, 그리고 티칭에 대한 리덕션. 그래서 티칭 로드가 보통 뭐 어, 2과목이나 3과목, 티칭 학교냐 리서치 스쿨이냐에 따라서 티칭 그 과목들이 몇 개 정해져 있는데, 그거를 네고시에이션에서 뭐 저희 지도 교수의 지도 학생 중에 한 명은 이번에 뉴저지에 잡을 잡아 갔는데 첫 1년 동안 한 과목을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강의하는 것들을 좀 줄여가지고 강의에서 연구 쪽으로 좀 더 퍼블리케이션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는 거, 뭐 요런 것들이 룸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또 룸이 안 되는 것도 있고, 그러니까 이런 베너핏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봐도 좋고, 저희가 오늘 나누는 팁들을 통해서 조금 아이디어를 얻어도 좋을 것 같아요. 김 교수들의 시시콜콜